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혈사제 시즌이 7화의 긴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이번 화에서는 귀신, 꿀단지 방, 그리고 해일, 신부와 김홍식의 대립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전개가 이어집니다. 경선의 사택에서 시작된 사건. 경선은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해일 신부를 부릅니다. 하지만 해일 신부 귀신 같은 건 없다 라며 딱 잘라 말하죠. 그러나 경선이 외칩니다. 신부님, 뒤에. 놀랍게도 귀신은 해일의 등에 딱 붙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선은 귀신에게 여기 사냐고 물어보지만 답이 없자 답답해하며 묻습니다. 신부님, 귀신 무겁지도 않아요. 해일은 태연히 귀신을 무시하며 자리를 떠나죠. 정말 해일 신부답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해일 신부는 불타는 성모상을 찍고 있는 드론을 발견합니다. 이를 조종하는 차량을 뒤쫓지만 결국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구담지가 아니죠. 송삭이 나섭니다. 그의 홍방무술로 적들을 단번에 제압하며 빨리 아는 거 불어라 라며 적들을 압박합니다. 구담지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편 해일 신부는 신학교에서 이용석 주임 신부와 충돌합니다. 이용석은 해일을 향해 학생들을 선동하러 신학교에 왔느냐며 꾸짖고 학교를 떠나시오 라고 강하게 밀어붙이죠. 그러나 해일은 채도 징계를 철회해주면 신학교 지원자 수를 3배로 늘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낙장불입입니다. 제가 한 말은 끝까지 갑니다. 이런 해일 신부의 팩이 대단하죠. 그리고 해일은 또 다른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경선에게 첨단 칩이 내장된 A 사용지를 주며 남두원의 가방에 넣어달라고 하죠. 이를 통해 남두원의 아지트를 추적합니다. 경선은 그곳을 보며 외칩니다. 여기가 꿀단지 방이구나. 남두원은 여기서 차관 아들의 약물 문제와 연예인 약물 사건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성당에서는 김홍식이 후원 행사를 열고 있었습니다. 경선은 수녀 복장으로 변장해 해일과 접선하려 하고 열빙어는 싸그리파와 충성을 맹세하며 이 사람이 대장이다 라며 김홍식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결국 해일은 김홍식이 약물 사건의 핵심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놈이 지금 성당 마당에서 후원식을 하고 있다. 천둥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해일은 김홍식의 정체를 김인경 수녀와 성규에게 밝히며 모두 성당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지시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해일과 홍식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두 사람의 대립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싸그리파는 김홍식과의 첫 대면에서 조직에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홍식은 태국에서 들어올 물건을 처리하는 일을 싸그리파에게 맡기겠다고 말하며 그를 점차 신뢰하기 시작하죠. 그날 밤 홍식은 무당 구자영을 찾아가 자신의 운명을 물어봅니다. 자영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비명행사를 할 뻔했지만 귀인을 만나 천수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괘를 전합니다. 귀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자영은 남쪽에서 온다고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고 홍식은 이 말을 믿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같은 시각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해일과 홍식은 치열한 격투를 벌입니다. 처음엔 팽팽한 싸움이었지만 해일의 머리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서 전세는 홍식 쪽으로 기웁니다. 바로 그때 경선이 홍식에게 전화를 걸어 천문대로 별똥별을 보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홍식은 잠시 마음을 돌리지만 경찰 기동대가 들이닥쳐 그와 부하들을 체포합니다. 체포작전의 숨은 조력자는 바로 우마구의 경찰서장 고마르타였습니다. 필라테스장에서 해일은 홍식의 과거 만행을 폭로합니다. 홍식이 미얀마에서 마약 제조 선박을 폭발시키고 유독가스를 퍼뜨려 주민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죠. 해일은 지금도 홍식이 폭발물을 숨겨두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마구 어딘가에 숨겨진 폭탄과 가스탱크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싸그리파는 엄마를 만나러 간다며 배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엄마는 다름 아닌 김인경 수녀였죠. 싸그리 팔을 미행한 열빙어는 이를 보고하며 박 대장에게 정말 엄마가 맞다고 보고합니다. 같은 시간 홍식은 경선과 함께 천문대에서 별똥별을 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홍식은 경선에게 값비싼 목걸이를 선물하지만 경선은 선물 주는 솜씨를 보니 연애엔 꽝이네 라며 농담을 던지고 목걸이를 돌려줍니다. 사업 번창하라며 떠나는 경선의 뒷모습이 인상적이죠. 그러나 긴장은 이어집니다. 홍식의 부하들이 신학교를 습격하고 채도우는 해일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선은 남두원의 아지트를 찾아냈지만 문을 열려던 순간 김계장의 전기 충격에 당해 쓰러지고 맙니다. 해일은 신학교로 달려가 조직원들과 맞섭니다. 하지만 머리에 이상 증세가 다시 나타나며 쓰러지고 맙니다. 과연 해일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구회는 긴장감 넘치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구담지의 정체가 드러나며 벌어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먼저 박 대장은 구담지의 정체를 눈치채며 이들의 계획에 균열이 생깁니다. 같은 시각 홍식은 신학교 공격에 실패한 부하를 잔혹하게 처치하며 소름 끼치는 말을 남깁니다. 그냥 다 죽어버리자. 이에 남두원이 이를 책망하자 홍식은 그럼 당신이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며 대담한 태도를 보이고 두원은 이를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한편 해일과 경선은 여장과 북면으로 변장을 하고 배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주변의 의심을 피하며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병원에서는 해일이 천사의 격려를 받고 병원 음식을 폭풍 흡입하며 건강을 회복합니다. 해일의 소식을 들은 구담즈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박 대장에게는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핑계를 댑니다. 고마르타 서장은 해일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부하들에게 무시당하고 박 대장에게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일은 홍식에 대한 자료를 건네며 반격을 준비합니다. 남두현은 신임 검사장에게 갑질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지만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져 갑니다. 한편 고마르타 서장은 경찰 강력계에 마약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며 새로운 마약팀장을 소개합니다. 해일과 채도우는 시민감시단으로 합류해 서장과 함께 출동합니다. 세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팀이지만 이들의 사명감은 뜨겁습니다. 홍식의 부하들은 부산을 떠나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홍식은 단호히 이를 거부합니다. 경선은 그에게 사장님도 안 떠날 거죠? 라며 은근히 떠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구담즈는 열빙어를 압박하며 배 안에 갇혀있는 여자의 정체를 밝히라고 합니다. 열빙어는 그녀가 언더커버 경찰이라고 실토하지만 자신을 알아볼 경찰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갇힌 여자가 국정원 요원일 가능성이 드러나며 긴장감은 더욱 고조됩니다. 드미트리는 박 대장에게 고자예프 고독성을 소개하며 은밀한 정보를 흘립니다. 고자예프는 투자 이야기를 꺼내며 배 안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배 안에서는 구자영이 불장어 살풀이라는 핑계로 은밀히 조사를 진행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음모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건은 점점 더 클라이맥스를 향해 갑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홍식이 출장을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선은 속으로 생각하죠. 이놈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그러는 거 아냐? 홍식은 경선에게 같이 가서 법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경선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난 공무원이라 사적인 일은 못해요. 홍식이 보쌈 이야기를 꺼내자 경선은 족발파임을 강조하며 이 묘한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 사이 남두원은 박경선 검사가 김해일 신부의 병실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속으로 내 맘속의 저장이라며 상황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여장한 해일과 복면을 쓴 경선이 배 안을 돌아다니며 불장어의 영혼을 찾는다고 외치며 본격적인 작전에 나섭니다. 그 사이 해일은 감금된 국정원 요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곧 홍식과 배 안에서 치열한 격투가 벌어지고
사그리파 조직원들에게도 공격당하며 위기에 처합니다. 홍식은 결국 헤일에게 총을 겨누지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순간 헤일은 총을 걷어차며 탈출에 성공합니다. 한편 독구성은 뜬금없이 영정사진이나 찍어야겠다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헤일은 자신이 병세를 숨긴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오래 간다는 교훈을 잊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 김 계장이 사실 언더커버 요원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돌아온 헤일과 이웅석 신부는 서로의 과거를 꺼내놓습니다. 헤일은 웅석이 과거 철거민 투쟁 중 화염병을 던졌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웅석은 그 사건으로 친한 친구를 잃은 충격에 과거를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헤일은 희생은 누군가 이어가야 해결이 된다고 말하며 웅석을 격려합니다. 그 와중에 경선의 오피스텔에서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집니다. 과거 연쇄살인범이 그곳에 살았었고 경선은 사건과 땡땡이 귀신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식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박경선을 납치해 성당에 묶어두고 헤일을 유인합니다. 경선을 마약 중독자로 몰아 처형할 상황을 만들고 헤일에게 극한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권총으로 자결해 경선을 구하든지 아니면 교리를 지켜 경선을 희생시키든지 선택해라. 시간은 단 3분이다. 경선은 헤일에게 나 때문에 희생하지 말고 나가라며 설득하지만 헤일은 그럴 수 없다며 단호히 대답합니다. 경선은 오히려 그럼 한쪽 주사기를 맞아봐. 라고 헤일을 도발합니다. 헤일은 모든 갈등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열혈사제 시즌2 10회의 클라이맥스는 그야말로 눈을 뗄 수 없는 명장면의 연속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이 순간, 과연 헤일과 경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열혈사제 시즌2 11화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한마디로 혼돈과 웃음, 그리고 황당함이 폭발하는 회차였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박경선을 구하려는 김혜일의 눈물 나는 희생. 이 장면 뭔가 마지막을 암시하는 듯 했죠. 하지만 주인공이 이렇게 죽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음파무기 등장. 갑자기 한성규와 김인경이 음파를 입으로 쏘는 설정이라니 이게 실화인가요? 만화도 아니고 너무 유치한데요. 작전 성공 후 우유한과 송삭이 눈물겨운 폭탄 해체 작업을 보여줬습니다. 이 와중에 구자영은 마약팀 팀장으로 특급 승진. 그리고 열빙어 빙상우가 다시 팀에 복귀했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장면들이었죠. 김홍식은 모든 작전이 실패하고 박대장에게 배신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대장 캐릭터가 빛을 발하죠. 구자영 이제 너네 여동생 같다 하며 진지한 와중에도 웃음을 터뜨리는 센스. 드라마 속 확신의 개그캐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갑자기 신학교 학생들이 등장하고 신학교장까지 합류. 이제 신부님들이 히어로물 찍으시나요? 이 장면에서 웃음 참은 사람 있나요? 남두원은 인터폴을 데려와 김홍식을 잡으려 했는데요. 하늘에서 비행기 문이 떨어지더니 김홍식이 그 틈에 도망칩니다. 진짜 황당함의 끝을 보여준 장면이었죠. 혼수 상태였던 이상현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남두원은 꿀단지방의 증거를 이용해 중앙지검 특수 2부장 자리를 차지했고요. 한편 김홍식은 도망 중에도 서울의 달을 보며 감상에 젖었는데요. 알고 보니 박경선에게 반한 이유가 엄마를 닮아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쾌하고 웃긴 포인트가 많았지만 긴장감과 개연성은 좀 아쉬웠던 11화였어요. 막장 드라마와 시트콤 사이 어딘가를 달리는 이 드라마. 다음 주 최종화에서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혈사제 시즌2 마지막 회
12회에서 펼쳐진 대박 전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남두원 부장검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들이 터지면서 드디어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마약 조직과의 결탁, 고위층 자녀 마약 사건 축소 은폐 같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박경선 검사가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바로 남두원이 박병일 검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철갑상어 양식장에 유기한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그 와중에 갑자기 뮤지컬 같은 연출이 등장하며 드라마 특유의 유쾌함을 더했습니다. 정말 짬뽕 장르의 진술을 보여줬죠. 남두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눈물 연기까지 곁들여 청문회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나는 일부러 부패 검사인 척했다는 어이없는 변명까지 늘어놓았죠. 게다가 믿었던 증인들마저 그의 협박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 상황은 더 꼬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묵혀뒀던 비장의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남두원과 김만천 당대표가 나눈 은밀한 통화 음성 파일이죠. 이 파일에는 고위층 자녀 마약 투약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던 두 사람의 결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두원의 꼼수는 결국 여기서 끝이 나나 싶었죠. 그리고 이 긴박한 순간 김홍식이 총을 들고 등장합니다. 드디어 끝인가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 총이 불량품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K- 사기꾼에게 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총을 샀던 거죠. 총이 안 되자 김홍식은 칼을 꺼내 들었고 남두원과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도망치려던 남두원은 구대영에게 붙잡혔는데요. 구대영이 너구리 같은 놈이 어디 가냐? 라고 하자 남두원이 나는 우동통하진 않다라고 대답하며 끝까지 능청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즌2의 주요 빌런들이 모두 처리되며 우리의 영웅 3인방은 멋지게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음파맨과 음파어머니 깜짝 등장해 남두원을 음파 공격으로 제압하며 통쾌하게 마무리했죠. 부산교구 신학교는 이번 사건을 도우며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김해일의 활약은 교황에게까지 전해져 특별한 우정의 징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퇴직한 박경선은 김해일과 구대영의 설득에 넘어가 구담구 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정말 유쾌하고 짜릿했던 시즌이 여러분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